자, 이번 시간은 소화 방법, 소화 약세,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되면은 유별 적응하는 유별 각 1류부터 6류까지 하는 효과적인 소화 방법, 이것을 좀 심층 살펴보고 지금 위험물을 크게 공부한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별로 커다란 특징이 나온다. 그렇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장 취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고, 나중에는 저장 취급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운반 방법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운반할 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거나 또는 탱크에 해서 운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 무엇을 표기를 해야 된다. 또는 무슨 용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화 방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방법, 그리고 저장 취급은 화재 발생이 아니고 저장 취급하면서 또 염두에 둘 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화재 예방. 예,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별, 공통적인 특징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장 취급, 소화 방법, 운반입니다. 1류부터 6류까지 암비사항 대충 이게 크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암비사항도 방법을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도 가장 큰 특징을 설명을 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금 이용 물질명 읽는 법 쭉 설명하면서 지금 이 소화 방법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것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두 문제가 아니고 소화 방법 자체가 방법도 물어보고 약제도 물어본다. 이런 특징을 좀 파악하고, 기능사라든지 산업기사에서 직접 소화만 불 끄는 것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소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방 자격증과 너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출제 범위에서 조금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뭐 소화 설비가 있는데 이것의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물론 연관된 지식이긴 하지만 실제 비율로 보면은 60문제 중에 나올 때 있고 다음은 짠 문제, 1년 통틀어서 사회 시험 본다 그러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앞으로 반원별로 쭉 정리해서 이제 교재에 수록이 되면 10년 문제니까 40회니까 2,400 문제를 분석을 해봐도, 2,400 문제를 분석을 해봐도 직접 소화 설비에 아주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는 손가락 안에 든다, 5손가락 안에 든다. 이 많은 문제 중에서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아웃라인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소화 방법은 불을 끄는 거죠. 불을 끄는 거라고 했죠. 소화는 연소가 되는 것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가 되는 조건이 뭐냐? 연소가 되는 것은 4요소가 있고, 연소의 4요소를 없애는 것, 이것을 소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이 타는 것을, 그 요인이 되는 것, 그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3요소라고도 하고 4요소라고 하는데, 3요소는 가열물,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요소 그러면 하나 플러스 1이 되죠. 3요소에 플러스 1이 되는데, 그게 연쇄 반응이에요. 이렇게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 4요소를 없애는, 하나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가요소를 없애면 제거소와 산소 공급원 또는 산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산소를 직접 차단시키는 것,
이것을 지식 소화.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은 불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씨 역할을 하는 것을 없애거나 열, 뜨거운 열 또는 불씨 이런 것을 없애는 걸 보고 불씨를 식혀버리는 거예요. 냉각 소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은 지속적으로 한 번 불이 붙어서 열이 나면은 이 열이 다시 점화원 역할을 해서 가해물을 자극하고 산소와 결합을 해서 다시 또 연소가 되면 또 열이 나고 이 열이 점화원이 되고 이처럼 계속 순환이 되면서 화학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산화 반응을 중간에 끊어주는 거죠. 또는 속도를 점점 더디게 해서 열이 발생하는 속도를 점점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열이 발생하더라도 조금씩 느리게 나오면 공기 중으로 그 열이 확산이 돼서 흩어져 버리면은 화재가 발생했던 지점은 열이 축적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사그라들 거예요. 이런 연쇄 반응을 줄여주는 것을 억제 소화라고 해요. 그리고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부촉매 효과. 촉매는 화학에서 잘하라고 촉진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반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런 것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촉매 효과라고 해요. 부촉매. 자, 제거 소화는 소화 약제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약제로 연결해 보면은 소화 약제로는 제거 소화로는 뭐 소화 약제를 뿌렸더니 소화기를 뿌린다거나 소화 설비에서 뭔가를 뿌렸더니 가해물이 뿅 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면 제거가 돼서 없어져 버렸다. 타고 있는 물질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없어요. 이런 소화 약제는. 그러나 제거 소화를 하는 방법은 있죠. 이런 촛불을 바람으로 촛불이 타고 불어버리면 어때요? 촛불 심지에서 빨아올린 이 파라핀이 액체가 거기서 증발이 되면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고 있는 촛불을 훅 불면은 이 파라핀 증기가 그 자리에서 없어지죠. 슉 날아가잖아요. 그런 산불이 났을 때 타고 오는 바람 타고 오는 산불에 이쪽 불이 번져오는 쪽을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탈 건더기를 없앤다든지 또는 가스 화재가 났을 때 가스를 중간에 차단시켜서 가스가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고 누출이 되지 않고 차단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제거 소화에 속합니다. 제거 소화. 그 다음에 지식 소화는 거품이 있고요. 거품. 요거 이제 포말이라고 하죠. 거품 포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타지 않는 가스인데 공기보다 무거운 그런 걸 사용합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공기보다 무거운 불연성 가스는 주로 이제 사용되는 뭐냐면 CO2예요. CO2 성분. 당장 탄산가스를 바로 분사하는 방법도 있고 탄산가스가 직접 없지만 탄산가스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재 현장에다 뿌리면 그 자리에서 CO2가 나와요. 발생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CO2가 발생하게끔 해주는 게 뭐냐. 분말 소화 약제를 뿌리면 분말이 열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CO2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CO2가 덮이게 되는 거죠. 가루로 분말로 화재를 모래에 삽질해서 덮는 것처럼 덮는 게 아니고 분말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냉각 소화는 주로 물이죠. 물이 증발하면서 증발 잔열을 빼앗아갑니다. 증발 잔열이 제일 큽니다. 소화 약제 중에서. 그래서 냉각이 가장 탁월한 게 물이고 물을 뿌리는 방법은 물 줄기로 막 수도꼭지 틀면 나오듯이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봉상 주수라고 해요. 막대기 물 줄기로 그런 상태로 물을 주입한다. 두 번째로는 적산 주수. 봉상 주수는 소화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벽이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옥 내 소화제는 옥의 소화창, 노즐 관창으로 해서 쫙 물줄기가 쫙 나오죠. 그것이 봉상주수. 적상은 방울 적자예요. 물 방울로 뿌리는 거,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이제 무상주수가 있어요. 무상주수는 안개처럼 분사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안개처럼 분사하는 기구는 스프링클러 기구가 아니고 물 분무 헤드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얇은 망을 통과하면서 쫙 고압으로 분사되면은 안개처럼 이렇게 뿌려집니다. 이게 이제 무상주수라고 한다. 물은 뿌려지면은 대부분 냉각 효과가 가장 부드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주수 정도가 되는 안개처럼 분사할 때는 이게 화재면을, 불타고 있는 면을 안개처럼 덮기 때문에 덮어서 질식을 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쇄반응, 억제 소화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뭐가 있냐면은 할론 소화가 있습니다. 할론가스. 할론가스는 메탄이나 메탄에다가 플러스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이렇게 불염부요, 이 네 가지의 원소를 붙이는 걸 말해요. 불염부요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가 원소 주기율표로 하면 7쪽이에요. 7쪽 있는데 7쪽을 별명을 할로겐 계통의 원소다, 그렇게 말해요. 그 할로겐 계통의 원소가 붙어있는 메탄이나 에탄을 특별히 할론 화합물, 그렇게 말해요. 할론 화합물. 자, 그리고 이것을 냉동기에 집어넣으면은 프레온이라고 부르죠.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메탄이나 에탄은 불에 잘 타는 건데, 불소나 염소, 브롬, 요오드 이런 것이 어떤 성질이냐, 실적은 산화력이 강하다. 그래서 메탄이나 에탄이 이미 산화가 된 상태예요. 탄산가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산화가 진행이 안 돼. 더 이상 산화가 안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타지 않는다. 이 자체로는 타지 않는다. 할론가스가. 이렇게 결합이 이미 돼 있으면 탄소가 산소하고 합해서 타면서 탄산가스가 된 것은 마치 재하고 똑같아요. 이게 더 이상 타지 않죠. 부연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부연성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보다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질식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할론가스 자체가 속에 불소, 염소, 브롬, 요드가 산화력이 강한 가스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소가 실제로 되고 있는 현장에 그려진 이런 것들 때문에 산화 연소의 반응이 더디게 일어나요. 더디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래서 할론가스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약재들이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품이죠, 거품. 두 번째, 불연성 가스 종류, 이게 약재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물 사용하는 거. 물도 이제 어떻게 물을 만드느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할론가스. 이렇게 해서 크게 덩어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불연성 가스가 만들어지는 건 가스 자체도 있지만 분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가루처럼 되어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을 불이 타는 화재 면에다 뿌리면은 이 분말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뭐가 나와요? 대부분 CO2가 나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지금 방법적으로는 이렇게 질식, 냉각, 그 다음에 억제, 이렇게 세 가지로 소화약제가 구분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소화약제는 이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보죠. 연관해서. 유별 전응 소화. 이건 유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에 한번 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인류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태가 두 가지입니다. 염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금류. 그다음에 금속 가산화물, 알칼리 금속이 가산화물 있죠? 무기 가산화물, 알칼리 빼도 돼요. 금속 가산화물. 이렇게 돼 있죠. 염류는 인류는 물 뿌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랬죠? 물을 사용한다. 냉각을 시킵니다. 녹여버리면 됩니다. 소금은. 근데 알칼리 금속은 물을 뿌리면은 물과 접촉 시 어떻게 돼요? 열이 나고 꼭 수소가 아니 산소가 발생하죠. 오히려 물과 접촉할 때 산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열이 나고 이렇게 불 끄라고 했는데 산소가 더 이렇게 막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주수소화 금지예요. 주수 금지. 염류 종류는 다 물 뿌리는 거예요. 요건 주수소화. 물 뿌려서 소화하는 거. 근데 금속 가산화물은 물을 뿌리면 안 돼요. 물 뿌리면 안 돼요. 대신에 방법을 이게 정해야 됩니다. 가장 첫째, 물을 뿌리는 거예요. 주수. 불을 끄는 순서는 이거예요. 주수가 가장 탁월합니다. 원래는. 그럼 이게 부적합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방법이 뭐냐? 질식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방법이 질식의 방법을 씁니다. 근데 주수도 안 된다, 질식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촉매, 억제 소화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류부터 6류까지 쭉 보고 일단 주수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주수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쓰는 거다. 다른 방법에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질식이 적당할까? 억제가 적당할까? 그리고 질식 가운데서도 포말이 적당할까? CO2나 분말이 적당할까? 이걸 봐야 돼요. 약간 다른 점이 뭐냐? 포말은 물기가 있는 질식이에요. 물기가 있다. 왜? 포말을 거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물에다가 약을 섞은 거예요. 물에다가 거품이 나는 포소화 약제, 포약제를 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분은 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품이 일어나는 뿐이죠. 그래서 첫째, 주수가 가능한가 봐야 돼요. 이건 주수가 안 되니까 뭐예요? 지식소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식소화. 그리고 지식소화는 지금 분말을 조금 소화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분말은 첫째, 탄산수소 염류, 중탄산기가 돼요. 탄산수소기라고도 하고 중탄산기라고도 합니다. HCO3라고 하는데 이 탄산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탄산수소 염류에 그런 분말 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산 종류의 인산염류 분말이 있어요. 인산기가 들어있는 분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분말은 사실 염류 상태입니다. 소금 상태인데 가루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쭉 가는 가루로 되어 있어요. 소금 자체는 뭐 타고 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면서 CO2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자, 이류 한번 볼게요. 이류는 염류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연성 고체 이렇게 말하는데, 가연성 고체가 황, 인, 정민이죠. 정민, 인 중에서 인이 정민이고 황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황화린이 있어요. 그리고 금속 가루가 있고요. 금속 가루가 있고, 그리고 인화성 고체가 있어요. 삼항아린은 황아린은 3호황아린, 5호황아린,
357항아리에서 357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되는 게 물과 접촉하면 유독성 가스가 오히려 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오히려 또 가연성 가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5하고 7항아리는 물을 뿌리면은 황화수소라고 하는 독성 가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분은 물을 뿌리면은 열이 나고 수소가 발생해요. 금속 자체는 수산화물이 되면서 나머지 이제 수소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종류들은 주수가 금지. 요건 이제 명칭입니다. 이건 주수 금지. 이제 소화 방법 적응 소화약제의 유용을 시행 규칙에 별표해 보면은 항아리 중에서 특별히 5항아리, 7항아리는 뭐 주수를 금지한다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수를 했을 때 독성가스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금속분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금속분 종류는 철분, 마그네슘 및 금속분 종류는 물 접촉하면 바로 발열, 수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수는 절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수가 금지가 된다면 다음 뭐 쓴다고요? 단사형이 뭐라고요? 질식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주수가 안 되니까 질식을 쓰는 거죠. 삼류, 이건 자연 발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수성이 있죠. 그렇죠. 자연 발화성이 있고 금수성이 있는데 이건 불이 붙는 것을 말하고 발화성이라고. 불 끄는 쪽으로 보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불 끄는 쪽으로 보면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냐면 물을 뿌려도 되느냐, 뿌리면 안 되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물 뿌리면 되느냐, 뿌리면 안 되느냐. 물 뿌리면 안 되는 것이 전부 다 금수성이에요. 금수성. 이건 주수 금지죠. 3년은 다 주수 금지예요. 그러나 금수성이 아닌 게 있어요. 금수성 아닌 거. 금수성 아닌 것은 하나 있어요. 금수성 2 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황린이에요. 황린. 황린은 저장할 때도 물속에 저장해요. 물에 녹지 않고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린은 주수화가 됩니다. 예, 다행히 물을 뿌려도 돼요. 그런데 이걸 제외한 모든 것은 금수성이야. 이 금수성이란 말은 뭐가 안 된다? 주수금지죠. 주수금지. 물로 절대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은 물로 끄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알칼리금속, 화산화물. 이류에서도 황하고 정리 정도 뭐 일화성 물질 쪽으로는 분류가 되지만 3, 5항아리, 7항아리, 금속분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주수가 또 금지예요. 3류는 하나만 빼놓고 다 주수 금지예요. 주수 금지, 아예 주수 금지. 사류, 인화성 액체죠. 그렇죠. 이것도 주수 금지예요. 사료는 기름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은 기름이 물 위에 떠서 화되면이 계속 확대가 된다. 그래서 주수 금지. 단 수용성은 물에 의해서 희석 효과는 있어요. 물을 뿌릴 수는 있어요. 수용성은 물을 뿌려서 아예 그냥 묽게 만들어서 물에 녹으니까 그런 기름들 있죠. 받는기가 무엇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수용성이 생긴다고 그랬죠. 알데히드기, 알코올기 이런 것 종류들이 붙어있으면은 물에 용해가 된다 그랬죠. 네? 케톤기, 알데히드기, 알코올기, 카르복실산이라고 합니다. 초산, 의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물에 녹아요. 물에 녹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돼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거, 불을 끌 때는 더 정확한 게 뭐예요? 신속이 들어가요. 신속. 불을 끌 때 화재 진압의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이명피해 물론 안 생긴 거죠. 대피시켜야 되는 기본인데 불 끄는 작업 그 자체로 보면은 첫째가 신속이에요. 신속. 가장 빨리 끌 수 있는 게 뭐냐? 물 뿌리면은 희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더 빠른 방법이 있죠. 주수는 금지. 이건 뭐예요? 질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거품 쓰는 거예요. 거품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품을 덮는 거. 근데 이제 거품 종류가 수용성인 경우는 거품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왜? 거품이 포말이 주성분이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에 거품을 일으키는 약재가 섞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성 사료 액체에다가 거품을 뿌려놓으면 거품이 싹싹싹 녹아들어요. 물의 성분이니까 거품이. 그래서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알코올포를 쓴다. 내알코올포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류. 오류는 자기 반응성, 폭탄 종류라고 했죠. 그렇죠? 폭탄 종류인데 이것은 냉각 소화예요. 주수 냉각 소화. 가장 큰 효과가 주수 소화예요. 주수 소화. 주수 소화. 중요한 점은 오류는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어요. 질식이나 이런 방법, 부촉매, 질식 이런 거 일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전혀 없다. 효과가 전혀 없다. 주수인지 뭐라고요? 질식 소화를 했어야 돼요. 이해됐죠? 요것도 주수금지 하면 질식 소화 써야 돼요. 오류는 질식 소화 자체가 효과가 없다. 왜 효과가 없죠? 질식이라는 것은 산소를 끊는 거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류 위험물 자체의 형태가 바이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산소 공급원이 같이 분자 내에 결합되는 형태니까 아무리 겉에서 숨을 쪼인다고 해도 산소를 차단해도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산소 성분이.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온도 자체를, 폭발을 일으키는 온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질 자체를 차갑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수소화, 냉각에 의한 효과가 가장 좋다. 육류는 산화성 액체로 산이죠, 산. 그래요. 산이잖아요. 산인데 산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은 주수소화가 가능한데 물을 뿌리면은 가스가 나오는 건 아닌데 열이 나요. 그래서 흩어져요. 튀어요. 물이 튀어. 주수화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해. 근데 주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량일 때는 주수화를 해요. 다량의 물을 써요. 이 육류가 산이니까 이 육류 자체가 소량일 때는 다량의 물을 써요. 근데 대량이다. 그러면 방법이 대량이면 중화 처리라는 것이 원래 좋아요. 산 자체를 중화를 시켜서 산의 역할을 빼버리는 거죠. 육류는 타는 건 아닙니다. 인류 자체, 인류도 안 타죠. 예, 옆에 염장기라는 것도 부채질하는 것도 계속 산소를 뿜어내는 거죠. 육류도 불연성이죠.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류로 인한 화재다라는 옆에 분명히 뭔가 가연물이 있는데 그 가연물 옆에 육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에서 계속 산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를 달래주는 거죠. 그 염장질 좀 하지 마. 뭐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게 뭐냐? 육류의 성질을 없애는 거예요. 산의 성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희석을 시켜서 산을 묽게 만들어버려서 산화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중화를 시켜서 산이 중화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알칼리 약재로 뿌리면은 물대버린다고 했죠. 그냥 맹물이 되면은 산이 아니죠. 산 알칼리도 아니고 맹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시키거나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질식의 효과가 있는 것들 여기 보면은 질식 소화가 된다. 질식 소화를 쓸 때 보통 1류부터 6류까지 등장하는 게 질식 소화가 이렇게 등장해요. 포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말이 나오고요. 포말, 분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조사는 어떤 소화기로 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삽질해야죠. 요것은 마른 모래를 주세요. 마른 모래.
건조된 산화 모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가루, 팽창질석, 팽창진유암 이렇게 있어요. 이 분말은 탄산수소 염류 분말이고 저 위에 적힌 것처럼 그 다음에 인산염류 분말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말은 일반 그냥 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포말이 있어요. 내알콜포라고 해서 약재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품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거품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면 화학포가 있고 기계포가 있어요. 화학포, 기계포. 조금 다릅니다. 화학포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것을 거품을 일으켜서 방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기계포는 그냥 물을 분사하면서 포말 약재를 같이 섞어서 하이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같이 섞어서 그냥 방사를 하는 겁니다. 가압 펌프로. 그런 경우는 이제 기계포라고 합니다. 조금 달라요. 요즘에 화학포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말이 물 플러스 뭐예요? 거품 약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포말 약재 플러스 이 포말이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기포 안정제가 있어요. 기포 안정제, 거품이 빨리 안 꺼지도록 해주는 기포 안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질식인데도 또 물기마저도 접촉하면 안 되는 것들은 포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칼리 금속 발산화물이다 그러면 주수 금지, 물 금지했어요. 물기 아예 금지야. 그런데 질식은 하래. 그럼 포말을 빼고 써야 돼요. 분말이나 건조사, 돌가루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식수가 가능한 게 밑에 있는 분말 중에서 탄산수소, 탄산수소 염류의 분말을 사용하거나 또는 건조사 이런 종류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류도 똑같아요. 여기 주수 금지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탄산수소 염류의 분말을 쓰거나 건조사, 팽창진유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삼류도 똑같아요. 여기 금수성이다 그러면은 탄산수소 염류 질식을 쓰거나 물 뿌리면 안 되니까 물기가 있으면 안 돼. 포말이 그렇게 하거나 또는 건조사, 팽창진유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류는 주수금지가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주수금지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 접촉 시 열이 나. 그 다음에 산소 또는 수소 같은 거, 이런 가연성 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 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다른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물질이 생기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 물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수금지할 때 포말도 안 돼요. 물 안 돼요. 포말도 안 돼요. 이유는 포말에 뭐가 있어? 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물과 접촉할 때 발열하고 산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건 포말도 안 돼요. 이류에서 뭐예요? 독성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수소가스 나오고 발열을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포말도 안 돼요. 이 것은 포말. 삼류도 마찬가지죠. 금수성 물질이 금수성이 뭐냐면 물을 뿌리면은 발열하면서 폭발하거나 간섭가스가 막 나와요. 그래서 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류도 포말은 안 돼요. 질식인데 물 뿌리면 안 되는 주수 금지니까 질식을 써야 되는데 질식 중에서도 포말은 안 되는 거예요. 물기 자체는. 자, 근데 사류는 좀 달라요. 사류는 뭐냐? 이 주수 금지가 접촉할 때 발열해서 반응해서
주수 문제. 두 번째, 단순히 물 때문에 어때요? 화재면이 확대되는 게 있죠. 이게 뭐냐? 반응은 안 일어나.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물 위에 가해물이 뜨는 거예요. 기름이죠. 물 위에 떠서. 반응은 안 일어나. 물 위에 기름이 떠서 계속 물을 따라서 불이 확대된다. 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럴 때는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요건 포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죠? 거품이 가능해요. 그러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거품도 안 돼. 포말도 안 돼. 그래서 사유는 주수 금지이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수 금지가 아니고 단지 물 위에 기름이 뜨기 때문에 방지한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질식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신속하게 쓸 수 있는 포말을 사용합니다. 포말. 이게 가장 효과적이죠. 주된 소화예요. 다른 화재 현장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험해볼 시간이 없죠. 뭐가 좋은지 어쩐지 무조건 그냥 다 미리 실험을 해보고 가장 탁월한 가장 빠른 방법을 바로 적용하는 거죠. 올해는 주수니까 다른 거 들여다볼 필요도 없죠. 기시소화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육류는 주수화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주수화도 가능하다. 그럼 무엇도 가능하다? 고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무엇도 가능하다. 질식도 가능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포말 가능해요. 사실 원칙적으로 포말 가능해요. 덮는 거죠. 육류를 덮는 거죠. 포말 가능합니다. 분말 가능합니다. 분말 가능합니다. 분말 가능한데 인산염류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탄산염류인데 육류만 뭐예요? 인산염류 가능합니다. 꽉 반응 때문에 열받는. 그다음에 건조사 가능합니다. 건조사는 육류 탱크가 잔뜩 있는데 액체니까 거기다 섭취를 속으로 까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출된 거, 육류가 누출된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건조사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소화 약재 간단한 종류 그리고 유별 적응되는 유별 반드시 이력된 육류까지의 가장 신속하게 적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소화 약재 종류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기 소화 약재별로 하나 다시 물을 사용하는 것들은 종류가 뭐뭐뭐 있고 소화기 이런 소화 약재를 사용을 해서 뿌리는 기구 이동하면서 뿌리는 기구를 소화기라고 하고 고정되어서 뿌리는 것은 소화설비라고 하는데 이런 소화약재를 뿌릴 수 있는 기구, 소화기구가 도대체 어떤 종류로 개발이 되어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포말을 사용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네. 또는 분말이나 CO2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소화기의 종류예요. 아시겠죠?